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이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1월 달 들어서 4거래일 연속 하루에 이제 목표 수익 달성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 2개 정도씩, 한두 개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기분 당연히 좋겠죠.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자, 아무튼 제가 항상 매매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시장이 저를 따라올 때, 그때가 저는 매매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편입할 종목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최근에 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지만 또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지난밤에 이제 역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주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이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면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과 성장과 함께 또 동반 성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산업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한 두 종목을 먼저 리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역시나 12월 달, 1월 달 그 제가 현재 생수에 편입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추이를 한번 또 엑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첫 번째 달성한 종목은 액트로라는 기업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액트로 차트는 사실 윗꼬리가 잘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우선은 조금 일부는 수익을 챙겨셔야 되는 특성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동사가 급등을 했던 장중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의 그래핀 활용한 반도체 개발 소식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 이 전기 전도성이 이제 10배 이상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4월 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 다공성 그래핀 코팅 기술 관한 뭐 특허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으로서요 약간의 좀 수급을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래핀 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비중은 조금은 수익을 챙겨 두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해서 2차 목표까지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트루엔입니다. 이 트루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CCTV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그 지능형 CCTV 쪽, AI CCTV 쪽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고요.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력범죄 예방 보안 측으로서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했던 게 바로 지능형 CCTV라고 합니다. 그게 무려 70%의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든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AI CCTV 쪽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AI CCTV가 설치된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는 적다라는 거, 그 침투율 자체가 아직까지 좀 낮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AI 아닙니까? 그 AI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 사회적 문제, 뭐 이런 스토킹 범죄나 이쪽 관련해가지고도 분명히 이런 정책적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했지만 계속해서 뭐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셀 매매 내역 한번 수익률 현황 한번 보시면은 방송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11시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더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액트로가 목표가 달성으로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넘겨드리고 나서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물린 거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뭐 물론 뭐 5%,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뭐 그 이노 시뮬레이션하고
그 TFE 이 정도가 지금 조금은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제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은 잠시만 힘을 빼시고 추후에 바닥 확인하고 시장 반등이 좀 예상될 때 그때 조금 더 다시 한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기준에서는. 근데 XR이나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 XR 시뮬레이터 쪽 관련해서 전방 산업이 자율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방위산업 쪽 관련해가지고도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은 워낙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동방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중동의 정세 불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가 다시 또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폴란드 향 2차 수주 쪽 관련해가지고도 불확실성이 하나씩 또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좀 그럼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대성에너지는 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조금은 눌릴 것 같아가지고 밑에 깔아뒀는데 체결 안 됐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저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왜 저 같은지는 기업을 보면서 현재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26,900원이고요. 아이센스입니다.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센스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그래서 이렇게 아이센스다 저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이제 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가지고도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서치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에는 원래는 이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은 뭔가 오히려 조금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비만 환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혈당 관리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동반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통 비만 치료제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혈당이나 이런 부분들 건강 쪽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거나 했었을 때 살이 빠지고 있나 없나를 체중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과 함께 동방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 자체도 최근에 한번 파동을 만들었다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한 21선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또 장중에 3에서 4% 정도 양봉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바라본다면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또 일정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그 파스타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스타가 왜 카카오 헬스케어가 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지, 뭐 파스타를 만들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을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가 하고 있고요. 오는 2월달에 연속 혈당 측정기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혈당 관리 서비스의 그 이름이 바로 파스타입니다. 근데 그게 2월달에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제휴 관계사인 뭐 덱스컴이나 아니면은 이 아이센스의 이 CGM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를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 개인 분들 소비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휴 관계사인 아이센스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 자체는 아무튼간에 이런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당 관리에 대한 이런 시장의 관심이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기 전에 자료 보고 질문 받아볼게요. 자, 질문 한번 질문이 아니죠. 계속 제가 오늘 센스가 없네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라엘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CGM, 여기서 말하는 CGM은 연속 혈당 측정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1.5%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 자체도 뭐 사실 뭐 11% 정도 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연평균입니다.
매년 10% 이상, 두 자릿대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에 이제 이 덱스컴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던스 쪽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GLP-1 계열 뭐 기반 약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을 했지만 막상 데이터를 보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오히려 연속 혈당 측정기 쪽 관련된 시장의 성장은 동반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우려감이 완화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건강을 관리할 때가 됐죠. 물론 뭐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센스 예전에도 이제 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태현 매니저가 가지고 나와서 좀 수익을 봤던 또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과 또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헬스케어 쪽도 지금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아이센스가 좀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뚜렷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나이백을 설명할 때도 제약바이오가 올해 좀 약간 주도주가 될 만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좀 업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동의를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이 헬스케어 쪽과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할 때 이거 좀 이번에 좀 신뢰를 갖고 매매를 좀 해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올해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리고 또 헬스케어 쪽 같이 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뭐 분석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뭐 시장의 분위기나 뭐 매크로나 이런 부분들도 바라봤었을 때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 중에 동은아나텍이라는 기업도 그렇죠. 물론 이쪽 새로운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타액 그 측정기 측정기 이쪽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포트에 지금 두 종목이나 당 관리 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편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28,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